여러분, 과일이나 채소 자주 드시나요? 워낙 좋아해서 자주 드시는 분들도 있고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건강을 생각해 자주 드시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든 과일이나 채소를 자주 드신다면 꼭 한 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된 세척!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세척해야 과일과 채소를 가장 깨끗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 취향 저격 구독자라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오늘 방송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일이나 채소 좋아하시나요? 저는 엄청 좋아해요. 채소는 안 좋아하고 과일만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는 혹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맛있잖아요. 파인애플, 딸기, 사과, 키위 막 진짜 다 좋아해요, 과일은. 네. 건강을 위해서 좀 따로 챙겨 드시는 게 있을까요? 보통 영양제를 챙겨 먹고요. 야채를 너무 안 먹었다 싶으면 양배추 정도? 그냥 요리 대충 해서 먹고요. 과일은 뭔가 기력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먹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과일이나 채소를 세척하는 법을 네, 저는 이렇게 볼 같은데 베이킹소다 같은 거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냥 씻는데요. 이렇게 대충 씻고 그거 한번 물에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고 먹습니다. 베이킹소다 없으면 그냥 물로 이렇게 슥슥슥 해서 그냥 안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렇게 씻었을 때 약간 잘 씻겨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베이킹소다로 씻어도 물로 씻어도 항상 잘 씻겼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냥 예의상 하고 먹는 느낌처럼 그냥 먹는 거지 뭔가 이걸 씻어서 엄청 건강해졌다 이런 거는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과일과 채소를 씻을 때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과일이나 채소의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번에 새로 발표된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자료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방울토마토와 상추, 고추, 깻잎을 각각 식초와 과일 전용 세제, 일반 수돗물에 1분간 담궈둔 다음 30초간 흐르는 물에 세척했는데 세척 방법별로 농약의 제거 정도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세척한다면 일반 수돗물만으로도 90% 이상의 잔류 농약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오히려 식초나 소금 등을 첨가해서 세척할 경우 채소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해보려다가 오히려 영양소를 파괴하고 있었다니까 좀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또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사실은 흐르는 물에 씻어야 왠지 농약이 잘 씻겨 내려갈 것 같지만 실제로 농약이 물에 용출되어 나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바로 씻기보다는 깨끗한 물에 1분에서 5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헹구는 게 2배 이상의 농약 제거율을 보였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채소를 세척할 때에는 식초, 베이킹소다, 수돗물 어떤 것을 사용해도 약 90% 이상의 잔류 농약을 제거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1분에서 5분 정도 물에 담갔다가 30초 정도 헹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농약 제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요즘에 과일이나 채소 가격도 혹시 알아요? 너무 비싸서 제가 사과 진짜 좋아하는데 사과 못 먹은 지 진짜 오래됐어요. 너무 비싸요. 근데 파인애플 같은 거, 딸기 이런 거는 좀 가격 괜찮던데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먹고 했습니다. 신선한 채소들이 보이고 네. 조금 시기가 지나서 할인되는 게 저는 가난한 자취생이기 때문에 거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면 할인으로 갑니다. 어차피 제가 먹을 거고 뭐 가족들 먹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혹시 양배추 즐겨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현명한 세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양배추는 농약을 많이 뿌리는 채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한 장 한 장 떼어내서 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세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보통 양배추 잎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라기 때문에 내부가 오염되기 어려운 구조이고요. 양배추는 겉표면이 매끄러워서 농약이 잘 닿지 않고 출하할 때도 농약이 직접 닿는 겉껍질은 벗겨내고 보내기 때문에 한 장씩 세척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와, 따라서 혹시 모를 오염물질을 대비해 겉껍질만 한두 장 정도 제거하고 물에 담갔다가 헹구면 됩니다. 양배추에 농약을 좀 많이 뿌리는 걸 알고 계셔?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농약을 많이 뿌리는군요. 자주 즐겨 드세요? 양배추는 이제 뭔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싶을 때 1번으로 찾는 게 양배추고, 양배추가 요리해서 먹을 게 많아서 그냥 좀 야채 좀 먹어야겠다 할 때 양배추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떻게 세척을 하셨어요? 저도 근데 그거 세척하는 방법이 되게 항상 고민이어가지고, 왜냐면 그게 되게 알차게 차 있는데, 그래서 저는 먹을 만치를 그냥 이렇게 떼가지고 저도 깻잎 씻듯이 한 장씩 이렇게 씻어서 탈탈 털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양배추가 들어간 요리 중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것 양배추 요리? 지금 생각나는 거는 양배추 쪄가지고 싸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쌈장이랑. 요리를 또 잘하지 못해서 제가 했을 땐 다 맛없었어요. 그렇다면 사과나 오렌지 같이 겉면이 반질반질 윤이 나는 과일은 어떻게 세척해야 할까요? 반짝이고 윤이 나는 과일은 사실 왁스 성분이 표면을 덮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왁스 성분을 먼저 제거한 후에 세척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왁스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제거하거나 과일 전용 세제를 사용해 제거한 뒤 물에 5분 정도 헹구면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딸기와 포도의 경우 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헹궈주면 잔류 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 꽤 간편하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과일과 채소를 씻을 때 어떤 온도의 물로 씻는 게 효과적일지 알려드릴게요. 어떤 종류의 과일이냐 채소냐에 따라 가장 좋은 물 온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약간 미지근한 물로 세척했을 때 채소들도 싱싱하게 살아나고 손도 시렵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많은 분들이 과일과 채소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잔류 농약을 섭취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끼실 텐데요. 사실 상품의 표면에 부착된 농약은 햇빛이나 산소나 수분에 의해 분해되거나 식물 체내 효소에 의해서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또한 식물이 흡수한 농약이 인체에 들어간다 해도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 대부분 배출되니 우리 몸에 축적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네요. 그러니 과일과 채소를 먹을 때마다 잔류 농약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과일은 껍질을 벗기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잔류 농약이 제거되고 감자, 완두콩 등의 채소류는 채치거나 삶을 때 대부분 제거된다고 하니 안심할 수 있겠네요. 세척하실 때 찬물로 좀 씻으시는 편이세요? 저는 찬물로 씻어요. 찬물로 안 씻으면 다들 욕하던데요? 과일이나 채소를 너 그렇게 미지근한 걸로 씻으면 어떡해 뭐 이렇게 하면서 몇 번 혼나가지고 진짜 손이 빨개질 정도의 찬물로 씻습니다. 친구들한테 몇 번 욕먹었어요. 놀러 갔다가. 채소나 과일 같은 거는 보관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보관법을 거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반찬통 막 이런 거에 그냥 락앤락 같은 거에 넣어 놓는데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최대한 빨리 먹자. 안 그러면 금방 썩더라고요. 과일 같은 것도 까놓으면 맛없어지고 썩고 이래서 그냥 대충 보관하고 최대한 빨리 먹는 편입니다. 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만 소개해드리는 취향 저격. 오늘은 잔류 농약 걱정 없이 과일과 채소를 세척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상 속에서 늘 가까이 하게 되는 식재료인 과일과 채소.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세척한다면 잔류 농약 걱정 없이 더 간편하고 더 깨끗하게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겠죠?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필요한 정보들을 엄선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